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금은 커다란 무쇠덩어리를 상징을 하죠. 이 경자에 경금의 경자를 파전을 하게 되면 집 안에서, 즉 광 안에서 사람이 절구질하는 그런 모습을 파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곡식을 걷어들여서 알곡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은, 즉 경은 이미 성숙해진 만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 즉 숙살지기를 의미한다. 견고하게 수렴해서 열매가 머문다. 그 다음에 생명의 완성을 촉진시킨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개혁하는 과정을 따르고 통제하는 그런 기상을 나타내는 것이 경금이다. 경금은 강건한 창검에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강건한 창검에 비유돼서 숙사라는 엄숙한 기운이 양간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체로서는 뭐에 해당하느냐? 폐나 대장 또는 기관지 또는 근골, 뼈, 그 다음에 사지와 그 다음에 혈 또는 배꼽 부위를 경금의 인체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는 서리와 이슬, 땅에서는 왕금 장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숙살지기, 또 의리 또는 냉정함 또는 용감함, 변혁함 또는 성질이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견실하고, 그 다음에 강제, 명예 또는 포악하고 또는 잔인함 등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오합지조, 왜? 우두머리가 없는 동물이 까마귀예요. 아주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금을 까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질서가 없고 깡다구를 부린다는 의미에서 경금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경금이죠. 경금은 임수를 만나면 깨끗해져서 금수쌍청해지고 맑아지고 단련되지만 정화를 만나면 재련이 돼서 예리한 칼날의 기상을 의미하는 것이 경금이다. 그러니까 경일주는 임수와 정화를 보면은 좋겠죠. 추나절에 태어나면 진토와 그 다음에 축토의 생기를 얻는다. 그러니까는 습한 토의 기운을 얻어야지만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토와 술토는 건조해서 금을 생하지 못하니까 조화가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이 경금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목을 어떻게 해요? 벌목을 해서 무엇으로? 경금으로 벌목을 하죠. 그래서 경금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게 되면 을목은 유하지만 을하고 경을 어떻게 해요? 합을 하죠. 을경을 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한 것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만나면 벌목을 해서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고, 만약에 을목을 만나면 합을 해서 유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태어나면 윤습한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절에 태어나면 온난한 것이 필요한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강석,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상강, 24절기에서 상강을 전후한 경일의 첫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때 숙살지기로 무섭게 보이고 음산하고 의리가 있지만 강렬하고 냉정해서 결단성은 좋으나 속단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흠인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추수의 계절로 마무리를 잘한다. 변화와 개혁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경금일주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을 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꾸기를 좋아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한 경금은 위엄과 그 다음에 강건한 성정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이 경금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경금은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냉정하긴 하지만 내면 속에는 따뜻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몸에 근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은 몸에 근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고달픈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은 혁명과 그 다음에 혁명과 개혁에 관한 열정, 그 다음에 투철한 정신력으로 스스로 내린 판단과 그 다음에 결단력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서 사물을 깨뜨리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흠이긴 하죠. 그 다음에 결단력이 빠르고 과감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이 경금의 장점이다. 그래서 강한 의협심에 용감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 다음에 동료애나 소속감이 남달리 강하다.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강자한테는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는 도와주는 희생정신이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인정도 많고 또 눈물도 많다. 원래 일반적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또한 경금은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책임감과 공사가 분명해서 지도력과 그 다음에 표현력이 강한 소신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좋아한다. 아싸라다 이런 얘기죠. 아싸라다. 끊고 맺는 것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밖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내면의 견고함과 그 다음에 위험 있는 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주고받는 계산이 정확한 것 또한 경금의 장점이다 그랬죠.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경금이 신앙하고 그러니까 경금일주가 신앙하고 그 다음에 수목이 왕하면 눈썹이 굵거나 또는 눈썹이 거칠고 그 다음에 신체는 통만해서 남을 제압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기품이 있는 것이 경금일주다. 그럼 경금일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경금일주의 단점은 일단 명예욕이 강하다. 명예욕이 강해서 의리를 따지다가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 경금의 단점이죠. 워낙 과격하거나 또는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하거나 독선적인 강한 카리스마로 인해서 적을 만들 수가 있다. 적을 만들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너무나 강한 카리스마 때문에 남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교 또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표현할 줄 몰라 관용할 줄 모르고 정열과 냉혹함이 큰 차이로 친해지기 어려운 상대가 경금일주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남하고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친해지면 또 더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금일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어떤 일주를 가졌느냐, 어떤 글자를 연애월에 시에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정은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일단 마음은 여리다. 그러니까 겉은 강인한 것 같아도 속에는 정이 많아서 일단 마음이 여리다. 그래서 남들한테 별로 이렇게 겉이 이렇게 강하니까
따뜻한 그런 정이 없겠죠.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일주들을 설득을 하면 다른 식간일주보다 쉽게 끌려오는 양간이다. 그래서 가장 강하기도 가장 또는 약하기도 하다. 가장 강하면서 또 가장 강한 것이 경금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성에게 쉽게 정을 주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단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경금이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완곡한 성격으로 상대의 흐트러진 행동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남들이 어때요? 별로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혼자 어떻다? 외로움을 잘 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경금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책임감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거리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삶이 고달픈 것이 경금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경금이 흉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가을서리의 모든 초식, 모든 초목과 그 다음에 곡식들을 죽이는 것처럼 포악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충돌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잘 낸다. 성질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퇴가하면 경금이 퇴가하면 비애와 걱정과 그 다음에 원망심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용감함이 너무 지나쳐서 잔인하고 무모한 것이 경금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불급하면 부족하면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남에게 시비를 붙는 것이 경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금은 어떤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가? 만약에 화가 왕하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경금일주가 화가 많으면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만약에 금수가 왕하면 소년기에 천식과 기관지가 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업으로는 뭐가 있느냐? 법조계 또는 군경 또는 무관, 의사 또는 조선, 중장비 또는 운동선수, 힘이 좋으니까 운동선수 또는 간호사 또는 중공업 또는 친구사 또는 통신사, 사회운동가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경금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경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술일주는 갑자을주, 병은, 정묘, 무진기사, 병호 이렇게 순서대로 따지면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47번째에 해당한다. 47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경술일주죠. 이 경술일주의 특성은 일단 경술은 괴강이죠. 그 다음에 천외성을 가지고 있고 진과 술은 철라지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술은 철라지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천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효신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성이 있고 술은 화의 고죠. 화의 고이기 때문에 화는 경금의 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관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진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경진일주와 경술일주는 극과 극을 달리는 괴강일주다. 경진과 경술은 괴강일주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일주다. 잘나면 잘났고 못나면 못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술은 커다란 산이기 때문에 경금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매장된 금광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지에 술을 깔았을 경우에 경술은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럼 지지에 술을 까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의 천간이 있죠. 갑술, 그 다음에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 있는데 갑목이 술을 깔았을 경우에는 양지에 해당하고 병화와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술토를 깔았을 때는 묘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경금은 술을 깔면 쇠지에 해당하고 임수는 술을 깔면 관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12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느냐? 술은 신정에 무척 마신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했었던데 그래서 신정무가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과 같은 금이죠.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다? 비견이다. 그래서 정하는 화극금을 하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자 관이다 그랬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정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죠. 그래서 나를 생하는 자 인수인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다? 편인이다. 그래서 경술은 지지에 비견과 정관과 편인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은 동물로서 개를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는 어때요? 개는 한번 물면 잘 안 놓죠. 그래서 집을 잘 지키죠. 그래서 의로운 의견, 그다음에 집 잘 지킨다. 인간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게 개. 요즘 뭐 고양이도 같이 많이 지내긴 하는데, 또 개가 가장 인간하고 가깝다. 이렇게 개의 IQ가 뭐 8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뭐 더 나오면 뭐 90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좀 비슷하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IQ가 80 이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지능 검사를 해보면 지능 지수가 70대에 나오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능 검사를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15년, 20년 전에는 지능 검사를 하면 그렇게 머리가 IQ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개는 인간에게 충성과 의리를 갖춘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희생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 것이 개다, 술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은 그러니까 경술일주는 이 암장되어 있는 신정무가 뭐예요? 비견과 정관과 편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관생인, 그 다음에 인생아 그러죠. 그래서 관인아가 서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힘이 왕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매장된 금강이죠. 매장된 금강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산업이나 그다음에 IT 업종, 또 의학업이나 군인 또는 할인업으로 인연이 많이 있고 수사계통 또는 기술, 교육, 미용업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경술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술일주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 경금은 뭐예요? 덩어리가 큰 금이죠. 덩어리가 큰 금이고 술은 뭐예요? 굉장히 큰 산이죠. 그래서 산 속에 광물이 묻혀있는, 매장되어 있는 큰 산에 매장된 금강, 큰 산에 매장된 금광. 그래서 겁대가리 없는 무모한 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술일주는 두령격으로 오야지, 최고, 대빵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두령격으로 다른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고 일단 신용과 의리가 있는 것이 경술일주다. 그래서 한번 도전하면 물러나지 않는 개들이 그렇죠. 그래서 인전무태로 한번 결정하면 기어이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웅적이고 강맹하고 총명하고 재치있고 충성심도 있고 또 의리가 강한 것이 경술일주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고집세고 그 다음에 허세가 있는 것이 경술일주다. 일단 지지에다 뭘 깔았다고 그랬어요? 인수, 편인을 깔았다고 그랬죠. 편인을 깔고 있어서 직관력 그리고 천문속으로 예감이 빠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인을 깔면 우리가 효신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개성이 있어서 신앙심도 돈독한 것이 경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술일주의 성경을 이어서 보면 일단 밖으로는 차지만 그리고 냉정하지만 속마음은 인정이 많다. 그래서 외면은 차고 냉정하지만 속마음은 인정이 많은 일주가 경술일주다. 그래서 항상 고독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다음에 활동력이 강한 것. 왜? 겁재가 들어있죠. 그래서
경술일주는 활동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정신력이 맑아지고 바쁠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쁘면 정신이 없죠. 그런데 경술일주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대요. 그리고 영감이 발휘된다. 왜? 천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감이 발휘된다. 그래서 일을 착수를 하면 적극적이 되지만 지속력 또는 진실성이 약간 부족한 일주가 경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영웅이 아니면 건달, 극과 극을 달린다 그랬죠. 뭐가 경진일주하고 경술일주는 극과 극을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웅이 아니면 건달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고상하고 싶지만 천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일주가 경술일주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랫사람들을 많이 잘 천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가 영웅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부하로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성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괴강에다가 신앙을 하면 성사를 걸고 신약하면 송사를 당하는 것이 우리 팔자의 원리죠. 그래서 괴강, 일단 경술은 괴강인데 자기가 신앙하면 남을 송사를 걸고 자기가 신약하면 송사를 당하는 일주다. 무슨 일주가? 경술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금에 갇힌 개, 철장 속에 갇힌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상은 활인 또는 적덕으로 그런 철창에 갇힌 철새 계금의 그런 액화를 면하는 것이 좋다. 뭐래라? 활인, 남을 살리는 거나 아니면은 덕을 많이 쌓는 활인이나 적덕으로 철새 계금의 흉을 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남녀 불문하고 부부궁이 불미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드가 없다. 무드가 있으면 가정생활이 조금 더 화목하겠죠. 부부애가 좋으니까. 만약에 다른 주에 타주에 비겁이 많다 그러면은 진실성이 없으나 정관이 있으면 진실하다. 비견이 많으면 진실성이 없지만은 정관이 있으면 진실하다. 누가? 경술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죠. 화계가 같이 있는 인성. 화계가 같이 있는 인성은 어머니도 신앙이 독실하고 어머니도 신앙이 독실하지만 본인도 신앙에 독실하다. 그러니까 경술일주는 신앙이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물에는 인연이 박하지만 명예의 길로 나가는 것이 길하다 이런 얘기죠. 재물의 인연이 박하니까 뭐를 추구하면 된다? 명예를 추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술일주의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을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그렇죠? 경술일주 여자는 무서워. 그래서 그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을 못한다. 무서운 여자죠. 그 다음에 관에 고를 넣었어요. 관고를 넣으면 관에 있는 사람이 꼼짝 못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딱 가서도 경찰서에 딱 가면 그 의경이 딱 서 있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부장검사 만나러 왔어. 너 무슨 차장 만나러 왔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갈 때 이거 기록하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이 관고를 넣는 사람들은 관에 고를 일지해 놓은 사람들은 이런 검문소 이런 데 지나갈 때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막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있는 사람이 꼼짝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술일주는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생각하고 명분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경술일주의 특성이다. 그래서 남자는 처덕이 있지만 완벽한 배우자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 부인한테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원하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술일주에 그럼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경술일주는 총명하고 재치 있다 그랬어요. 총명하고 재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영웅 아니면 건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한인업에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수사계통, 의학업, 군인에서 이런 경술일주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합격은 고물장사나 또는 기계, 기술, 좀 표현이 그런데 도둑놈이나 사기꾼 등에서 경술일주도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처음은 인연이 밖에서 변하기 쉽지만 기술을 갖거나 교육자와 인연이 많은 일주가 경술일주 남자더라 이런 얘기죠. 재물에는 인연이 바깥다. 아까도 그랬었죠. 그래서 사업보다는 무엇을 명예를 찾는 것이 길하고 아니면 의학업, 할인업이 최선책이다. 누가 경술일주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경술일주 여자는 어떤가? 경술일주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는 굉장히 좋아. 머리는 천재적이다. 그래서 재치도 뛰어나다. 그런데 과부가 많다. 그래서 왜? 관고를 놓고 있기 때문에 관을 속에다 감추고 있죠. 관고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술일주 여자들은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자만심이 강하다. 그래서 남편을 깔보고 그 다음에 결백한 것 같으면서도 뒤로 호박씨를 까는 그런 일주가 경술일주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에 인연이 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예를 중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물에 욕심이 많으니까 과욕을 부리다가 빚잔치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남편이 납치나 구금 등을 당하는 수가 있는 일주도 경술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은 아들이 귀하고 장애하나 몸에 이상이 있는 자식을 두거나 또는 불효자를 양육하기가 불효자라서 양육하기가 어렵다. 자식이 불효자라 키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상격은 경술일주 여자의 상격은 교육이나 의학업계에 많이 용서를 하고 합격은 가사도움이나 유흥업 등에 종사를 한다. 그래서 유흥업이나 미용 또는 철학관을 하기도 하는 일주가 경술일주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것을 다 배우러 다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것을 배우러 다 다녀. 이 철학관 하는 사람들도 뭐 명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육교도 배우러 가고 뭐 잠비수도 배우러 가고 무슨 내정법도 배우러 다니고 이런 그 철학관을 운영하는 일주들을 보면 경술일주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경술일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